혹시 정신건강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낯선 용어들 때문에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암호화 같았던 정신의학의 언어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처음 보면 이게 뭔가 싶고 꼭 비밀 코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전문가들끼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암호를 하나씩 해독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기록에 숨겨진 코드를 풀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주요 진단 약어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마음의 상태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단어들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의료 기록의 비밀 코드인데요. 임상 현장에서 매일같이 쓰이는 이 약어들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기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네 가지 약어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C, 주호소로 시작합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하는 거죠. 그리고 HX, 과거력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배경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 DX, 진단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X,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하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주요 진단명을 줄여 부르는 약어들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절대 누군가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상황을 전 세계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자 공용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SPR, MDD, ADHD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각각 조현병,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미하죠. 전 세계 의사들이 이 약어 하나로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여기서 조현병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이 병을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거든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아주 서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조율이 잠시 흐트러진 상태라서 다시 조율하면 된다는 의미로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처럼 언어 하나가 이해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신의학 언어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미묘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줄여서 MSE라고 하는데요. 이건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걸 알면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망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 망상에 빠졌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짜 뜻은 뭘까요? 망상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명백한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굳게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고집이 세거나 생각이 다른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흔들리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 피해 망상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믿음, 관계 망상은 TV 속 뉴스가 나에게만 보내는 비밀 메시지라고 믿는 식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유, 바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죠. 자, 이것도 정말 많이 헷갈리는 두 단어, 착각과 환각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착각은 있는 걸 잘못 보는 거예요. 밤에 의자에 걸어둔 옷을 사람 그림자로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환각은요, 아예 없는 걸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대표적인 예죠. 있는데 잘못 보느냐, 아예 없는 걸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두 용어는 정말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담고 있어요. 이인증은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유체이카를 한 것처럼 내 생각이나 행동을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죠. 반면에 비현실감은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초점이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풀어본 이 모든 용어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걸까요? 그 답은 결국 단 하나, 바로 정확한 소통의 힘에 있습니다. 결국 이 언어들을 익힌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의 고통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모든 과정의 시작점인 셈이죠.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정신건강의 언어가 그저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